안녕하십니까. 홍보 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출범 100일 시정 발전 방안 소통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시장님의 취임 100일간의 소회를 듣고 기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시청 간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경식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태욱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환희 경제농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용재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순영 기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운주 시민소통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영 행정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취임 100일간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좀 찾아뵙고 그 말씀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이렇게 바쁘시는 우리 기자님들 모시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네, 반갑고 고맙고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오늘 100일 하면은 좀 뭔가 아쉬움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날짜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 기자님들 뵈니까 좀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각 3개월 이제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면 이제 수습사원 이제 딱지를 떼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100일이 이제 지나고 있지만 느낌 사고를 한 3년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들이 많고 또 우리 행정의 일들도 많았고 또 우리 또 시민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또 현안 일들도 많고 또 현안 사업들도 많고 해서 한 나름 그 취임 이후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한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고 또 그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이제 신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그 전략적 회의를 다 포함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해온 듯합니다. 또 오늘 우리 기자님들의 그 질문을 비롯해서 또 제가 부연 설명드릴 것들이 있고 기탄 없이 그 말씀 주시고 질문 주시고 해서 오늘 기점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시 행정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시간 전략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저기 누가 나오셨나요? 정방수 김남훈입니다. 여기 소위는 말씀을 많이 소개도 돼 있어서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고 해주면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인간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나머지에서 진행하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인간개발이 드래곤 관광단지를 지금 현재 전장원 감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 추진 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시장님 친후에 대응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관련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제공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드래곤 관광단지요? 네. 지금 드래곤 관광단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 드래곤 관광단지 드래곤 측에서 나름 워터파크를 짓는다든지 또 유락시설을 지어서 뭔가 관광 그 지역으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저희 시에 이제 그 출입구 입구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 확장 요청을 했었고 전체 인허가 등을 포함을 해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골프 어디죠? 골프존하고 이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 계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임대 계약의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네네 곤충 미래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저는 지금 곤충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참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하자면 사료용이 있고 이게 사람이 먹는 이제 그 식용이 있거든요. 네. 이제 특히 사료용의 매력이 있는데요. 식용은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원에 그 시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네. 시설을. 그런데 판로가 부족해서 판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 길을 판로를 또 열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많이 들어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걸 뚫고 나갔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그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관에서 도와서 판로라든가 이걸 좀 협조를 해주면 엄청난 소득의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가축들 사료를 지금 전부 재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어서 어제 곤충을 활용한 단백질 공급이 주 원인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바다에 어분 같은 것도 포터제가 돼서 제한이 되고 있고 뭐 일시 플라스틱이라고 오염되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껍질 벗겨가고 보다 보면 어업이라든가 게사라든가 돼지라든가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에서 도움이 되면 남원 이 시골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고소득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창고라든가 이것도 개선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행정장관 보탬이 돼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 좀 해주시라는 뜻에서 전달을 드립니다. 혹시 마스크를 제가 벗으면 방역법에 위배되나요? 네, 그러십시오. 네. 마스크 제가 오늘 벗으니까는 환자들이 또 줄어들었어요. 질문 주신 거에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그 노조에서 저희 인사의 그 결과를 보고 여론조사를 했고 지금도 이제 우리 노조에서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 노조에서 여론조사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도 수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그야말로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이 해오셨던 그 직무나 그리고 연공 서열이나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충분히 평가하고 판단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했다는 점을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곤충산업은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의 시대이고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탄소 중립에 맞게 이제 뭔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바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공약 사업 중에서 그 곤충 산업에 대한 단백질 대체제에 대한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육류를 가지고 200kcal의 그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4kg의 그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곤충은 0.7kg밖에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이제 단백질 대체제로서의 그 어떤 그 역할이 곤충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곤충은 그냥 식용이 됐든 햇사료가 됐든 또는 어떤 그 단백질 그 새로운 바이오 산업이 됐든지 간에 축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인허가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국가 정책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 곤충산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홍보 전시용으로 주로 많이들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왔는데 우리 남원에서 이 생산과 가공 단지를 육성 양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시작하셨던 좋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의 그 젊은 사람들, 지금 현재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라벨, 즉 노동의 강도가 낮으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을 찾고 있는데 이 곤충 산업의 그 생산과 가공,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은 그야말로 워라벨이 낮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도 공약을 약속을 드렸고 이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그 정부의 과제를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그 추진을 해왔지만 이 내용을 이제 미리 좀 말씀 좀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됐든 국가가 됐든 어떤 부처가 됐든 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전국에 240군데가 되는 지자체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경쟁 속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기는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가 어느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이제 2차 추경 때 그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이 됐든 미래 산업이 됐든 기존 전통 산업이 됐든 간에 우리 남원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그 국가에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24가지의 추경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국장님 말씀하신 요 축산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 사업이 인적 인프라 용역, 인적 양성 용역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그 부서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3차 추경을 좀 신중하게 그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국가 예산은 이미 거의 확정돼 가지고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각 부처에서 2024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시점이 2023년도 3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2024년도 예산을 이런 프로젝트를 올려주십시오, 이런 과제를 올려주십시오라고 부처에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요청할 때 그 백데이터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던 용역 사업을 했던 조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연구기관 기업들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안 돼 있다 보면 2024년도 국책과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차 추경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료용이 됐던 단백질 대체질에서 식용이 됐든지 간에 지금 약속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산업은 된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바이오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은 우리 남원에서 주도적으로 생산과 가공을 이끌고 가야 된다.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그걸 따르다 보면 늦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를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재 있는 창고라든가 건물들 옛날에 보조금을 받아서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활용해도 되는데 내부 시설로 보조를 좀 좁히면 더 빨리 남들보다도 상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까 검토하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물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지자체가 됐던 그 뭐 어느 기관이 됐든지 간에 준비된 자액이 주거든요. 첫 번째. 근데 우리 남원시의 경우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자금도 88%를 불과해요. 물론 재정의 건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께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을 때의 탄력받는 그 산업 구조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뭔가 산업을 끌고 가는 거는 판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그 규모 있게 또 대한민국 그 단백질 그 생산 가공 단지 제 1회 지자체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보다 더 뭔가 그 역량 있는 체계를 갖춰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네, 정말 공감의 서성 기자입니다. 앞에 주신 자료를 보고 충분히 시장님의 의도를 알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시장님의 모토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남은 시립도서관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입니다. 1억. 남은 시립도서관이 1년 예산이 1억입니다. 1억 2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인건비 빼고 어쩌고 그러면 1억이 채 안 되겠죠. 문화를 융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도서관 예산이 1억이에요. 그 1억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서울에서 있다가 보니까 서울에서도 도서관을 이용을 해보고 남원에 와서 이용을 해보고 그러는데 남원에 비치되어 있는 책 수도 너무 미비해요. 그리고 한 개층을 가지고 지금 시립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1층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2층만 지금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도서관 하나도 없는 그래도 그걸 우리 기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용할 만한 가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문화적 소재도 쓸모없는 소재가 된다고 보고 있어서 좀 더 발굴하고 아이디어 내서 노력해서 충분히 그 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전민일보 최철 기자입니다. 지금 남원시가 사람대를 인수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우리 남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람대가 폐교되는 바람에 갑자기 1892명이라는 학생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적극 소비층이 사라지게 된 거고, 또 기업도 이제 결국은 젊은 인재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버리지 못하고, 하다못해 우리 시내 상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하고 싶어도 5개월, 6개월 채용 공고를 해도 한두 명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공약에도 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근자 들어서 이제 사람대가 이제 사실 사학 비리 때문에 지금 공매가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을 매입을 해서 시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과연 매입해가지고 다른 타 대학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대 부지가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그 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지금 응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다 응찰을 할 것인지. 어쨌든 사람대 부지는 그렇게 시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충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 학교의 부지는 학교 부지 이외의 것을 용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편성을 제가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그 사람대 부지에 대해서는 주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도 있고, 또 학교로서의 어떤 지금 4년 됐죠. 지금 횟수가 4년째죠.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있면 지금 효성콘도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는 시급한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 나원의 송민경 기자인데요. 수습장 딱지 뗀 날인데 3년 된 기분이라고 하니 시장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가늠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지금 항공산업을 그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을 내세우셨는데 이 지금 주생연의 산업 클러스터 부지에 LX 드론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항공산업단지 조성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혹시 지금 남원에 경량 항공기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알고 세 군데를 알고 있거든요. 세 군데요? 네. 한 군데 있어요 지금 요천로에. 그 산동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0년에 네. 거기 하나 있는데 혹시 경량 항공기 업체를 그 전 이완주 시장님은 남원은 한 곳이면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불허를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시장님께서는 경량 항공기 그 업체를 더 세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항공 클래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했던 그 기반 자체가 사실 LX트론 활용센터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전임 시장께서 이제 그걸 유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경량 항공기, 드론 시작이죠. 제가 보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UAM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인 항공이 됐던 그 드론 항공이 됐던 이제 운수와 운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곧 이제 나가고 있고 한화 시스템이나 현대나 또는 SK들이 지금 현재 그 UAM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저희 남원에 LX트론 활용센터만 들어와 있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그 통합지원센터를 또 200억짜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항공 그 자유구역을 지금 신청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론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월드 챔피언 레이싱 대회를 또 이제 내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스위스 로잔에다가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고.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과 그 묶어서 엮어서 이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데 결국은 경비행기 또한 그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그 자산이 저희 지리산이 있잖아요. 즉 지리산은 관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은 대부분의 반 이상의 토지들이 다 농토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드론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입지적 조건들, 유리한 조건으로 뭔가 그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 남원 지역만큼 이 드론 산업, UAM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는 데는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산업 쪽이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인 항공이 띄울 수는 없습니다. 경비행기도 활성화시켜서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비행기 업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세 군데를 알고 있었는데 한 군데라고 하시니까 두세 군데는 더 추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해외에 가시게 되면 경비행기로 관광하는 게 있고 헬기로 관광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모양새에 맞게끔 뭔가 각기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지금 현재 그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국가뿐만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 산업을 일으키고 있어서 먼저 선도주자라고 이제 선도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도 들어올 수 있어서 특히나 이제 드론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한국항공기술원 분원도 지금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설득시킬 우리 행정에서의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관광 항공산업의 메카로스의 우리 남원의 역할을 좀 만들어가겠다. 그 약속을 좀 드리고 반드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네. 네, 전북일보 김산찬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일단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그 5분 발언에서도 그랬다시피 그 이제는 모노레일이랑 짚라인 방문객 수를 집계하지 말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님 후보 시절 때부터 소통을 좀 강조를 하셨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시민과 공무원이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남원시 공무원분들한테 좀 물어봐요. 지금 현재 지금 남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좀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들었던 70% 이상이 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는 시장님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좀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일한 대다수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노레일하고 지와이어 그 민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시와 관계 없습니다. 물론 지금 그 실시 협약서하고 대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준공 즉시 이제 그 우리 기회차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시 협약서에 이제 그 문제의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도 나왔고 그리고 법률 자문을 받아봐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부채를 받는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쪽에서 이제 저희에게 우리 쪽에 6월 30일자 준공 요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공을 한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투자 금액, 그다음에 또 뭐 안정성 그리고 향후 운영에 관한 문제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특정 감사를 실시를 했고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 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전부 다이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금 현재 그 방문객 수를 확인을 해서 수입이 얼마이고 뭐 지출이 얼마이고 그 내용은 아직은 굳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제가 확인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그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던 우리 600억 대출 약정서 사항에 나와 있는 우리 담보 제공에 대해서 이제 뭐 그쪽 테마파크 쪽에서도 언론에다가 뭐 저 지금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노명예에서도 그렇고 기타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한 4대까지 고발을 하셨던데 저로서는 그 제가 시장을 그 선거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초지일관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잡겠다. 어떤 그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설령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못했고 또 사업 진행 과정 중에서 어떤 여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저로서는 그 부분이 그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남한 테마파크하고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개인을 상대로 해서 또는 개인 상대로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배포된 바에 의하면 고소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잘못된 건 바로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관여해서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언급할 필요성은 없겠다고 생각해서 방문자 수에 대해서 체크하지 말라고 업무 지시를 내렸고 이제 그동안 이제 시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23개 읍면동을 돌면서 각 그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 많이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변화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적 검토를 해오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 내부적인 소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해야죠.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부족하다 하면 그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정말 아까 제가 보도만 드렸던 것처럼 100일 됐는데 3년 된 것 같아요. 저 일요일날 토요일 못 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면민대회 가야죠. 또 행사 가야죠. 일요일날 저 서울 올라가서 국제과제 어떻게든지 간에 국회의원 만나야 되죠. 정부기관 만나야 되죠.
숨을 못 돌리겠어요. 저 정말 열심히 나가는데 일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거 처음입니다. 이 나이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하고 한 분 한 분 또는 각 팀별로 또는 개별로 또 직렬별로 또는 직급별로 해서 좀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충분치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공직자분들도 생각을 열어주셔야 된다. 기존 전임 7기 그 전임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우리 공직자를 대할 때의 열려있는 마음처럼 우리 공직자분들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똑같은 행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이 다르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시스템도 다르게 가져갈 거고, 분명히 직무에 대한 어떤 그 깊이나 직무에 대한 범위나 범주나 또 각 부처에 활동하는 거나 국회에 활동하는 거나 모든 게 다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각자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게 소통이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과감히 수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사실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매일 아침에 우리 도조에서 아침 방송 들어가면요. 제가 8시 집에 나와서 8시 10분에 나오거든요. 보통. 그럼 8시 10분부터 아침에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뭔가 막 해야 될 일들을 토론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분산되죠.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짜증나죠. 하지만 그분들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저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조에서도 충분히 노조의 권리만큼 주장할 수 있지만 인사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사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큼은 시장이 보이고 하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시정 질의할 때도 인사권에 대해서 언급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민선 7기까지 해오셨던 인사 규칙과 원칙은 민선 8기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분명히 좀 바꿀 거고 회귀시킬 거고 개선해 나갈 겁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의견 들어서야 되고 진행할 건 맞습니다. 아까 독단적인 인사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충분히 협의합니다. 내부적으로 추천도 받고 외부에서 추천하면 청탁이지만 내부는 추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해오셨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 같고 우리 행정지원과장이나 시민소통실장이나 기획실장이 다 제가 문의하고 질의하고 어떻습니까 하고 그런 과정을 다 해요. 제가 무슨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제 머릿속에 어떻게 다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민선 7기의 시장님하고 민선 8기의 시장하고는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각자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리산 고양뉴스 최원근입니다. 지금 남원이 도시가 된 지가 81년도부터 약 43년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 30조 예산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고 뒤떨어졌다. 그거는 과거의 시장님들이 그동안에 진행해온 과정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우리 최경식 시장님은 좀 더 그 깨어있는 의식, 본인의 그 스케일과 마인드, 여기에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장님으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이 도시가 됐을 때 처음에 한 15만 5천 명의 인구가 있었어요. 81년도에.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는 18만 7,96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만 8천여 명으로 인구가 줄었어요. 30조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졌길래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건 참 답답할 일입니다. 그걸 보니까 주로 보면 행정에서 시장이 되고 나면 꼭 전문가라는 분들을 모셔다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 전문가가 도대체 진짜 전문가냐, 교수들 전문가들, 또 행정의 전문가들, 도대체 왜 남원이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시민들한테 차라리 그 돈을 맡겨서 살림을 했더라도 남원이 이렇게 낙후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남원의 농지나 활용되고 있는 주거지나 공장이나 이런 거 약 30%를 빼고 나면 70%의 남원 전체 약 752km평방미터의 면적 중에서 70%는 면적이 지금 나대지로 그대로 망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9% 자연 환경을 보존을 하면서도 내부 관광객이 남원을 밀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시장님이나 이 행정에 집행하는 분들이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전문성이 있고 좀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리를 자주 해서 그런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한다면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도시가 43년이 돼도 이 모양이 됐던 그 원인 분석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미래 지향적인 사업인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이 분석이 돼서 가야 된다. 이건 탁상 행정의 과거의 결과가 지금 현재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시장님이 시민들한테도 좀 많은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좀 개발 방식을 과거에서 좀 탈피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잠깐만 시장님, 그동안에는 보면요 모든 도시나 남은 실정을 보면은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 그 인구 내에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꼭 예산 줬다고 이렇게 개발 계획을 잡았는데 그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인구를 가지고 살림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사람이 살려면은 환경 조성이 돼야만이 물론 와서 상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남원의 실정으로 본다면 이 산업단지도 중요하긴 하지요. 물류수송이라든지 인구 그 다음에 조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도저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산업단지 지금 약 3만 4천 평이랑 되는데 지금 입지 조건이 지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앞으로 이 유동인구 남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방문객 만들고 그 방문객들을 맞춰서 또 시장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개발 방식은 한정되어 있는 인구와 그 내부에서 30%의 대지에서만 가지고 개발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는 더 폭넓은 70%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이 남한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 해나가야 합니다. 우선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상주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개발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식의 시민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과거의 전문가들도 물론 좋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시장님이 좋은 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 이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보시는 우리 남원에 대한 방향성,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정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염려됐던 건 뭐냐면 우리 남원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분들은 이 지자체는 각각의 경쟁력을 갖습니다. 그 경쟁력의 첫 번째 출발점은 공직자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쟁력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오셨고 일을 많이 해오셨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외부로부터 이 다시 말해서 243개 지자체 중에서 242군데는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자치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공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남원이 그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게 우리 행정의 첫 번째 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설득의 과정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주셨던 것처럼 정주 인구와 유동 인구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죠. 정주 인구는 그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인구에 제한되어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 또는 자연
자연 감소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자연 감소가 일어나고 이주로 인한 그 인구 감소는 어쩔 수가 없죠. 지역에 갈수록. 하지만 유동인구, 즉 유동인구는 교육을 필요로 해서 정주 환경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와 상관없이 정주 환경이 많기 때문에 또는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작하신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먹고 살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남원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저는 남원에 그야말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다 판단한 겁니다. 정주 환경과 유동인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이 삼각관계는 어느 한 규통이만 틀어져도 절대적으로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남원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24,000명 정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년, 15년 뒤면 인구 우리 소멸 지역이라고 지금 남원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원과 젊은 층들을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오든 정주 환경이 맞아서 오든 아니면 먹고 살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이 그런 준비가 덜 돼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2023년도에 집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지금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뭐 나름의 그 민선 취지까지 어떻게 진행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민선 8기 들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중할 것이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왔던 그 핵심 현안 사업들 그리고 미래 사업들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변화된 남원의 모습을 보여달라. 저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한 2년, 3년 정도 되면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마디 가셨으니까 이제 하셔야죠. 예. 아시아나스 통신의 이태원 기자입니다. 네. 우리 항상 시장님 관광도시 메카로 만들고 힘쓰고 계신데 응원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나 자원이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옛날 그 박정희 정권 때 운봉 목장에 한 50만 평이 그 30원에 사가지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시장님 어떤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영우 국회의원도 운봉에다가 스포츠 훈련은 그 고지가 500고지다 보니까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런 우리 시장님의 그 마인드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지금 이제 그 가야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한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 가야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한 4년 동안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유네스코가 내일 모레 정도는 뭐 등재가 되네 안 되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나 생각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그 운봉 종축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그 부지를 이번 추경 때 예산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 부지를 사겠다라고 제가 그 시의회에 추경에 올렸었는데 절차적 그 또 관계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지적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해수해서 뭔가 이게 그 땅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20년 장기 전이로 사든지 아니면 현찰적으로 사든지 해서 뭔가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그 남원시 자산화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를 어떤 방향으로 그 개발하겠다는 목표 지향점은 잠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나 그 지역에 있는 4개 읍면에 있는 지역 주민하고도 분명히 합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앞으로 과연 어떤 형태로 개발을 진행해줘야만이 그야말로 고정 수익을 우리 세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깊게 판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여건이 불충분하고 또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훈련은 사실 그 민주당도 그또 국힘도 배송 공약에 포함됐던 부분이었고 하지만 지금 이제 원래 당초 2천억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2천억 정도의 규모면 국가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 정부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이 됐든 추진하려고 하면 초기에 뭔가 시세를 잡고 나가줘야 되는데 예타 진행하려고 최소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 2년, 3년 뒤면은 사람 마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일단 전략을 뭔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또 방향성이 좋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충분히 이제 직영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제 충분히 그 공유가 돼서 그러면 이번에 이제 500억으로 추진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용역 사업과 설계를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 끝나고 설계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도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23년도 예산 확보가 되면 일단 당장에 500억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배우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된 부분이고 또 도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제 500고지, 600고지의 어떤 그 스포츠 메카를 키우기 위한 위치는 기가 막히죠.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이게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좀 더 미래를 봐야 된다. 진천의 그 훈련원이 진천 지역 경제에 굉장히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 평가가 따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떨어져 있거든요. 시내 중심에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있고 그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끔 할 것이냐는 문제는 좀 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얘기를 좀 듣고 또 협의를 해서 해나갈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한 알겠습니다. 그렇고 우리 가야 문화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그 홍보 전시관을 그 설계를 이제 지금 영역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국가 관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되는 순간부터 뭔가 차원이 다른 형태의 그 우리 가야 문화를 밖으로 외부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 속에서 지원책을 같이 나가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번은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기 시간 관계상 아니 잠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프리하게 시간관계 무슨 시간관계 전국중앙시민 장기자입니다. 네. 저기 지난번 인사 때 네. 너무나도 획기적으로 그동안의 인사보다 완전히 막말로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희 기자들도 그렇게 놀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승진서열에 있는 공무원들도 읍면동으로 지금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금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읍면동에서도 희망이 있는가 인사 때 쉽게 말해서 승진에 대한 것이 희망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 묻고 싶고요. 또 앞으로 있을 현재 준비 중인 조직 개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또 우리 기자님 특히 평가를 해주시니까 약간의 기분이 납니다. 네, 획기적이라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공정하게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그 외부로부터 영향 받지 않고 승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서열 순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원칙은 지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승진에 있어서 가장 우리 공직자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측 가능성이 이제 배제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계시지만 충분히 수기를 했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바가 못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제 동해 읍면동에 나가 계시던 분들이 사무소에 오셔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령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읍면동에 나가 계시던 분보다 더 가신 분이라서 치더라도 그분의 역량이, 그분이 정말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분 또한 승진비에서 포함돼서 인사평가에 의해서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예측 가능성이 두 가지 분류 있잖아요. 승진 서열이 우리는 배수를 하잖아요. 4배수, 5배수, 6배수. 어떤 배수에 의해서 승진 서열을 올리게 되면 인사평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승진하게 되는데, 이번에 1, 2, 3등, 4등, 5등 왜 배제되냐는 질문을 제가 하루 받았거든요. 1, 2, 3, 4등이 할 것 같으면 1, 2, 3, 4등 올리면 돼요. 배수를 왜 줬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야말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최소한 옥석을 가려서 승진시키자는 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예측 가능성을 또는 외압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그 예측 가능성인데, 예측 가능성이 외압에 의해서 이 사람 승진 된대, 승진 돼버리는 거고, 이 사람 승진 안 된대, 승진 안 돼버리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그야말로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직무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각 부서들하고 토론을 하거나 업무 보고를 받아보거나 또 업무를 진행하고 기반을 다지고 뭔가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였어요.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도시과 건설과 산림독지과 그다음에 관광과 문화예술과가 복합적이에요. 근데 도시를 만들어가는 도시의 형태는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를 직접적으로 다 놓고 내려다봐야 되거든요. 관광단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파우 쪽을 이제 집중 개발하겠다고 이제 이번에 그 용역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전체를 한파우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절대 주목받지 못합니다. 넷다순 얘기 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그냥 정원에 불과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평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보면. 그런데 이 한파우의 요충지에다가 집중적으로 우리 양림 관광단지는 장소가 협조했잖아요. 한파우는 김병정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다 지금 짓고 있는 사랑 이야기라는 또 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만큼은 양림단지와 한파우와 거기 춘향 우리 놀이터 하고 저쪽 켄싱턴 옆에 지금 우리 뭐 만들고 있죠? 스마트 관광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 뒤쪽을 제대로 묶어서 엮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와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현재 양림관광단지는 거기서 뭘 볼 건데, 뭘 해줄 건데. 근데 그쪽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의 영역을 이제 하겠다라고 올렸는데 결국은 시에서 설명이 덜 됐다고 해가지고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만, 어떤 산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문화가 됐든 예술이 됐든 도시 형태가 됐든 녹지를 형성을 하게 됐든 순천이 뜨게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전원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산림 녹지 하나만 가지고서도 뭔가 그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나무 심고 건설과에서 나무 심고 또 각각 다른 거죠. 근데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목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수목에 맞게끔 도시를 만들어가서 남원 가면 와 이런 데 나는 그런 탄성을 내지를 수 있을 만한 남원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건축물도 도시의 식재들도 나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관광의 자원들도 이게 뭔가 통합적인 형태로 뭔가 끌고 가야 되는데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거 우후죽순 저거 죽순 정말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듣는 얘기가 제가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고 저 또한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조직을 제대로 이번에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 자체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행정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고 경제산업부는 따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시형성 따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행정의 기틀을 다져갈 수 있는 민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 역할 그리고 경제산업 지금 현재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 경제, 미래 경제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도시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시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 이게 지금 크게는 지금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남원이 지금 현재 농업 중심 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좀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단순히 이제 농촌 지도와 농기계 임대 사업 그리고 밑구리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뭔가 R&D 우리 영농에 관련된 원예 산업이 됐던 영농에 관련된 있는 R&D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우리 남원에서 영농 산업으로 뭔가 원예 산업이 됐던 영농 산업이 됐든지 간에 뭔가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기능도 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조직의 개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각 부수장님들 계시고 우리 국장님들 계시고 부시장 계시지만 실제 이제 부수장 중심으로 이제 지금 이 일을 돌리고 이 직무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국장님들은 돈 벌어와야죠. 저랑 같이 다니면서 돈 벌어와야 됩니다. 국장님들 힘드실 일만 남았죠. 도에 가서 또 국가에 가서 정부에 가서 돈 벌어와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지금 조직의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도 이제 국가의 조직과 도의 조직과 시의 기초단체의 조직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직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약간 어긋난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직무 분장을 통해서 뭔가 연속성을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저기 성과급제를 시작하셨는데 의회에서 지금 캔슬되셨지 않습니까? 수정해서 다시 할 계획인가? 매우 안타깝죠. 사실 저의 의도는 민주주의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유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방임과 방종이 있습니다. 근데 직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그냥 방관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뭔가 인센티브가 가야 되잖아, 페이버가. 그죠? 근데 공직자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의 더 이상의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럼 줄 수 있는 혜택이 딱 두 가지거든요. 인사적 혜택과 현금이요. 근데 인사적은 이미 정해져 있는 티오 때문에 제한적이죠. 보직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금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증대를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례를 올렸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사의 어떤 인센티브 페이버보다 뭔가 이게 현금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 그분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노조에도 충분히 배경 설명이 안 된 듯하다. 이 목적이 뭐였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건들에 대한 우리 노조하고의 소통에 대해서 조금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반대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고 시에서도 같은 면이 나올 것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보완해서 조례도 다시 올릴 거고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셔가지고 뭐 제가 특별하게 더 언급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3개월 동안 지금까지 시장으로서 이제 그 위치가 많이 바뀌셨잖아요. 3개월 동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어땠는지 그리고 시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거 눈에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4년이 지난 후 시장님께서 본인도 뭔가는 남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시장님은 뭘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실 건가에 대해서 좀 한번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질문. 역시 마지막에 좋은 질문 주시네요. 지난 100일 동안 그 아까 이제 3년 된 듯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감입니다. 달라진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아주 엄중하게 느껴져 오고 있고 정말 바르게 해야 되겠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도 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 남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그겁니다. 그게 지금 선거 전과 지금 100일 지난 후에 저의 신념이 또 다른 신념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년 전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도 바빠 죽겠는데 4년 전에 그냥 열심히 내년 지금 당장에 놓여진 2023년도의 예산 국가 예산 어떻게 하면 많이 따올까 2024년도 국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남은 지역 경제에 뿌려놓을까 그리고 남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갈까 그 생각만 할 뿐이지 4년 후는 굳이 뭐 생각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형편이 쌓이다 보면 4년 뒤의 평가는 시민들께서 전하시라고 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거에 야합하지 않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제가 저에게 주어져 있는 법정 기간 이 4년 동안은 정말 죽고 살고 일만 할 겁니다. 그 뒤에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뭐 긍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평가나 그런 생각 해볼 적이 없고 다만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가능한 한 많은 말씀 듣고 그 부분 또한 저희 어떤 그 피가 살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제 마음도 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내 기업을 경영할 때하고 시민의 시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바뀌지 않았냐 이제 그러는데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책임감만 자꾸 커져가고 이 책임감마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제 자신을 또 하나씩 다듬어가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따끔한 말씀 그리고 편견 없는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건 아니고 100일이 3년 같은 마음이랍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도 진짜 애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본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저기 카메라 맨날 들고 다니는 우리 석현 씨도 정말 애쓰고 우리 한 분 한 분 다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지금까지 어떤 시각을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 행정도 달라질 거고 저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비판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 좋습니다. 하지만 비난만큼은 자제를 카드락하는 주소는 가능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12시 10분인데 제가 한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더 말씀 듣고 근데 전생 질문 나오니까 질문 하나도 안 나오시네요. 열심히 묻고 다시 시작할까요?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근데 아니 정말 제가 이게 이제 소통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자님들 말씀 많이 듣고 우리 시민들의 소리가 어떤 건지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정말 부탁 말씀드리는데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부시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장님들, 우리 실장님들 정말 애써요. 우리 저분들한테 따뜻한 말씀 한 말씀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 주셔서 고맙습니다.